시작 하셨나요? 예,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모델러 책 여러분들이 우리 창업대학원 그 비즈니스 모델 수업의 교재인 그 첫 번째 파트 내용들을 제가 오늘 개괄적으로 한번 쭉 훑어드릴게요. 런닝 타임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챕터 에피소드 1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치킨집 장씨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자, 치킨 구운 마늘 치킨.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기 식품 쪽에 강의를 하러 나가면 전에도 얼마 갔어요. 곤충 요리 전수하는 거에 창업 교육을 해달라. 또 돈가스 뭐 이런데 전문적으로 창업 교육 해달라. 근데 가거든요. 가면 오로지 기승전 레시피, 기승전 스킬. 아니 전제가 있는 거예요. 전제가 뭐냐면 음식 맛이 맛있으면 잘 팔린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특히 요리를 배우시거나 커피를 어찌됐든 거기 바리스타 스킬 좋은 바리스타면 잘 팔릴 거고 장사가 잘 될 거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가 흔히 만나보는 수많은 기술과 제품을 잘 만들면 잘 팔린다는 전제에 동일한 선상에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제조업에 가보면 우리 이번에 R&D로 잘해갖고 제품 잘 만들면 많이 팔릴 것입니다 라는 전제가 있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KSQFT는 그게 아니라 제품을 만드는 건 좋다, 제품 개선하는 건 좋다.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두 가지 소리. 누구 소리? 고객의 소리. 또 하나는 경쟁자. 그쵸? KSQFT의 기본적인 철학은 네가 계속 R&D하고 기술 개발하는데 제품을 그냥 과거보다 더 나은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건 중요하지만 두 가지 소리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고객의 소리, 두 번째 경쟁자의 소리.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게 보니까 그 철학이나 오늘 에피소드 1에 나오는 얘기랑 너무나 똑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너무나 이렇게 맛깔나게 재미나게 써줬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읽어보라고 권해드렸던 거고, 그리고 김모 선생님은 이걸 10분 만에 읽었다고 막 자랑을 하고 이거 후딱 읽히는데요. 따로 만나서 시험을 봐야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래서 맨 처음에 그러면 튀김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 특히 통닭치킨 배우는 사람들은 아주 강력한 레시피를 잘 만들면 잘 팔린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구운 마늘 치킨 국내 최초. 우리 제품은 국내 최초입니다. 레시피 바꾸면 당연히 국내 최초겠죠. 세상에 어디서 볼 수 없는 구운 마늘 치킨 엄청나게 잘 팔릴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 안에 내부 프로세스를 보면 이렇습니다. 구운 마늘 치킨이 얼마라고요? 15,000원. 근데 20% DC에서 파는 거예요. 배달 서비스는 안 하고. 근데 얼마에 이 닭을 갖고 오는가 봤더니 4,500원에 갖고 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갖고 오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4,500원이면 비교적 비싼 원가에 갖고 오죠. 대부분의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그냥 개별 상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원가에 해당하는 양을 많이 공급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 선을 딱 띄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이렇게 해서 오픈했는데 장사가 잘 되더라 안 되더라? 잘 안 되더라. 그래서 분석을 해봤죠. 여기 나오는 컨설턴트가 이 사람의 문제가 뭔가 봤더니 장씨의 치킨 보니까 당연히 맛은 조금 난 것 같아요. 왜 맛있죠? 구운 마늘 치킨 맛있어요. 오늘 혹시 하실 때 구운 마늘 치킨 치킨이 나요. 구운 마늘은 아니고요? 구운 마늘은 집에 가서 어떻게 구운 마늘 이 책을 보시면서 구운 마늘 치킨이 오 대표님 집에 하는 구운 마늘 치킨이 매력적인 것 같아요. 구운 마늘 치킨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소비자 느끼기에는 어느 정도 좋은 거냐? 조금 더 좋아. 근데 뭐가 나쁘냐? 당연히 다양한 브랜드 치킨에 비해서 네이밍이나 기타 등등 디자인 브랜드 이런 게 확 떨어지죠. 아무래도 프랜차이즈 치킨보다 일반 개인 브랜드 하는 사람들은 브랜드가 좀 약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브랜드에서는 많이 차이나요. 진짜 브랜드 치킨은 꽤 비싸요.
얼마 제일 비싼 브랜드 프랜차이즈 치킨이 뭐가 제일 비싸나요? BBQ. BBQ? UHC. 교촌. 교촌? 교촌 좀 비싸요. 뭐요? UHC. BHC. 아 BHC 맞아. BHC 비싸요. BHC. 교촌, BHC, BBQ 다 비싼 브랜드. 아무래도 그냥 동네에서 개인 브랜드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차이가 있어요. 근데 경제적인 거 보니까 BBQ나 이런 데보다 싼가 봤더니 이 집은 싸지도 않아. 경제적 가치가 뭐냐면 이유가 저것 때문에 그래요. 저것 때문에. 왜 싼 게 아니라 이득이 되지가 않아요. 왜 이득이 되지 않냐? 원가를 되게 비싸게 갖고 오고 그다음에 또 다른 데보다 비싸게 받아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 그냥 특별히 건강에도 좋은 장점. 딱 보니까 기존의 브랜드 제품보다 좋은 게 없어. 잘 몰라. 있잖아 우리 찌라시 이렇게 우리 책자 같은 거 들어오면은 1순위로 다 일단은 브랜드 제품을 먼저 보고 아닌 거 고르잖아. 특별히 뭐 차별화가 되지 않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치킨의 문제점이 뭔가 봤더니 첫 번째, 아니 고객을 유입할 명확한 수단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 치킨집 사장님은 계속 이래. 아 우리 구운 마을이 치킨. 근데 그게 소비자 느끼기에는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는 거예요. 장점이. 근데 그거 왜 장식 치킨 먹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이거를 사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 번 말씀드렸는데 아 이게 너무 매력적어서 자꾸 사다가도 생각나고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별로 재구매를 이어질 이유를 모르겠다. 그리고 일단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량의 그러니까 부품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걸 뭐라고 그러지? 생닭을 닭을 확보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싼 가격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이 단순해요. 그냥 치킨 닭 팔기.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이 단순한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장사가 안 되면 첫 번째 고려하는 게 뭐냐면 가격을 낮추는 거 고려하잖아요. 가격 낮춰. 그리고 뭐 포장을 바꿔. 그래서 멋있게 내요. 치킨인을 위한 가격 혁명. 내가 안 사고 100이요? 가격을 내려. 9,900원. 근데 또 안 팔려. 문제가 생겨요. 가격만 낮추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창업대원 선배 중에 한 분이 이제 고급 식당을 옛날에 차린 적이 있어요. 초천동에 차렸다가 고급 식당이에요. 고급 식당. 그래서 가격대가 있는 센 그 식당을 하다가 손님이 안 오니까 했던 게 뭐냐? 가격을 낮췄어요. 가격을 낮춘 사람이 많이 있지. 가격 낮췄는데 그대로 하나. 그래서 문 닫았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흔히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물건이 안 팔리면 가격을 낮추면 사람이 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가격을 낮출 때는 사람한테 진짜 끌리는 정도 가격을 낮췄는지도 살펴봐야 되고 설마 그 정도까지가 아니었는데 가격 낮췄으면 효과 없어요. 진짜로 가격 싼 정도로 확 낮췄어 확 되는데 그 정도 낮춰서는 안 끌린다는 거예요. 근데 가격을 낮췄으면 다음에 반드시 존재할 게 뭐냐면 결합 구매 상품으로 수익을 보충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그게 돌아간다는 거죠. 우리 짜장면이 얼마죠 보통? 5,000원 정도 하나요? 여기 짜장면이라는 음식을 아시죠? 오늘 저녁 메뉴에 짜장면은 없죠? 충분히 오시면 예, 그래서 예, 5,000원이라고 해요. 5,000원. 그래서 내가 파격적인 혁신적인 가격으로 좀 싼 짜장면을 공급해서 팔겠다. 그래서 남들보다 20% 정도 싼 걸 공급해서 4,000원. 그럼 싸게 싼 거죠. 근데 소비자 느끼기에 엄청나게 확 싸다고 느껴지냐고요. 좀 싸네 이거죠. 그럼 어느 정도 싸야 싸다고 확 느낄 거예요? 3,000원. 3,000원은 좀 있네. 아니면 2,000원 받아 2,000원. 1,500원? 아메리카. 그냥 뭐 자기 장사한다고 막 질르는 거 아니에요? 2,000원은 느낌이 진짜 싸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잘 가상으로 살펴보니까 원가를 따니까 1,900원 정도가 원가라고 가정할게요. 1,900원 원가인 거예요? 2,000원 중에?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이걸로 인해서 그 정도 되면 사람들을 끌어당길 메리트가 있어요. 아, 맛도 뭐 나쁘지 않고. 그 대신 반드시 뭘 해야 되냐? 짜장면을 원가에 팔았기 때문에 다른 거에서 수익을 남길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탕수육은 제가 받는다든지
아니면 짬뽕에서 번다든지, 아니면 대신 단무지를 돈을 번다든지, 아니 기타 등 다른 데서 벌어서 소위 말하는 결합 구매 상품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그걸로 인해서 이 파격적 가격을 한 거를 회복시킬 시스템을 디자인하지 않고 가격을 낮추면 가격만 낮추고 아무런 효과가 안 나는 효과가 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할 때 이 제품 디자인할 때 가격과 소비자의 심리 이런 것들을 철저히 연구해야 되는데 그냥 이 사람은 가격을 15,000원에서 9,900원 낮췄더니 판매만 똑같아지고 가격만 낮춰서 수익이 더 나빠지는 효과가 있더라. 근데 대부분 이런 행동을 해요. 장사 좀 처음에 오픈했다 장사 안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파격 세일, 가격 세일을 합니다. 근데 가격만 좀 낮춰져요. 근데 매출 자체가 판매량이 그렇게 급격하게 늘지 않으면 그쵸, 이제 원가 구조가 안 좋기 때문에 얼마 아니다가 바로 이제 붙죠. 임대. 그럼 제가 여기 경상대 앞에 가보면 맨날 임대 붙으면 제 가슴이 아파요. 아유, 저 오픈하지 않으면 또 임대는 안 오네. 아이고 어떡하지? 이런 일들을 빌빌 보죠. 여러분들은 이제 창업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객관적으로 보고 진단해주고, 여러분들이 직접 장사나 사업을 안 하시더라도 이런 진단해주고 컨설팅 해주는데 이 정도의 안목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컨설턴트가 분석을 했죠. 다른 데를 한데 이렇게 좀 올려보자. 우세영이 있어야 되지 않냐? 브랜드 갖고 올리기는 쉽지 않죠. 왜냐면 다른 강력한 브랜드가 있는데 나도 똑같이 경쟁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건 쉽잖아요. 근데 기존의 브랜드가 약한 점이 뭔가 했더니 경제적 가치 그렇게는 장점이 없어.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 알죠. 치킨 먹으면 몸에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거 알죠. 그래서 이걸 좀 혁신적으로 바꿔보자. 남들이 기존에 잘 못하던 걸 올리지 말고 다른 경쟁자가 잘 못하는 것에서 엄청나게 잘해보도록 하자라고 설계했어요. 그래서 이 저자가 제안을 하죠. 좀 더 싸게 받자. 얼마? 6,000원. 근데 책에 6,000원에 나와. 6,000원. 그러니까 15,000원 받던 거를 그냥 6,000원에 받자라고 결정하죠. 그리고 그것만 갖고 안 되고 오히려 여기는 건강이라는 키워드를 넣자. 그래서 이거 확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투비 모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그냥 지금 닭을 얼마나 공급받고 있었냐면 4,500원 공급받았는데 더 혁신적으로 잘 찾아서 3,000원에 공급받을 수 있는 걸 다시 한번 디자인을 하고, 그래서 이 마진 차이가 한 3,000원 정도 나올 수 있도록 더 원가에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해서 찾아보고, 두 번째 샐러드나 이런 데서 수입이 그전에 없었는데 샐러드나 이런 점심용 치킨 샐러드에서 추가적인 다른 매출 올릴 거리를 디자인을 해보자 라는 게 얘네들이 생각했던 아이디어였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여기서 싸게 받고 여기서 우회 수입을 찾자 라는 게 이 전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그냥 바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3,000원짜리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해야 되냐? 그 산업 분석을 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업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 산업을 하지만 내가 종사하는 업종의 산업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고민을 잘 안 해요. 경쟁자가 누가 있고 이 원가는 이 부품은 이 원물은 어떻게 공급돼서 오는지 잘 연구를 안 해요. 그래서 잘 분석을 해보니까 3,000원에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파손육을 그렇게 갖고 있을 때 파손육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다 이렇게 한 마리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상처가 난 거. 보니까 치킨은 어차피 상처를 내. 아니 완전한 닭 한 마리가 예쁘게 된 것은 뭐 할 때만 필요하냐면 백숙, 삼계탕 한 마리가 이뻐야 될 때가 언제가 있지? 전기구이 롤, 그러네. 그 통닭 이거 아니고서야 대부분의 먹는 프라이드 치킨은 반반 치킨은 간장면 치킨들은 다 잘라서 있잖아요. 어차피 갖고 오면 잘라야 돼. 그래서 거기에 납품 못하는 파손육을 산업 분석을 잘해서 찾아냈어요. 업체를. 그러니까 이 업체는 어차피 대형 업체 납품을 해야 되는데 파손육이는 상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맛이나 이런 거는 별 지장이 없는 그걸 잘 찾아서 파손육을 찾아서 20% 정도 싼 3,000원을
연구를 해요. 이거는 뭐냐? 연구를 하고 부족하면 알아야 수 있는 거예요. 그 산업 구조를 이해하고. 근데 대부분의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자기가 물건 받아서 만드는 걸 알지 이거를 정확하게 어떤 구조로 이 물건을 갖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품을 갖고 오시는 고민이 없는데 이건 고민했다 이거죠. 그리고 또한 샐러드를 잘 만들어 파는데 여기서 마진을 극대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좀 전략적 투자를 하자. 그래서 쌀 때 대량의 샐러드를 갖고 오도록 하려고 투자를 했어요. 뭐냐면 대형 저장 창고를 하나 설비해 두고 싼 원재에서 갖고 와서 대량으로 사서 그걸 비축해 놨다가 계속 그거를 샐러드를 주는 전략을 바꿨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냥 프로세스를 좀 많이 좀 바꾼 거예요. 연구를 해갖고. 그래서 이 파격적 가격을 맞출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생닭의 원가 경쟁력과 샐러드의 원가 경쟁력을 같이 맞춰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파격적인 가격 9,900원이었잖아요. 싼 가격. 근데 아예 가격 싸는 얘기도 안 해. 뭐라고? 좋은 재료, 건강한 치킨, 좋은 치킨. 싼 치킨보다 좋은 치킨이야. 근데 알고 보면 좋은 치킨인데 가격이 더 싸. 싼 치킨이라고 하면 느낌이 내가 싼 거 먹는 듯한 싼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막 먹을 때 이러지만 우리 집에는 먹이기 좀 그렇다. 좋은 치킨은 이건 착한 느낌이다. 착한 치킨. 치킨이 착한 느낌을 한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착한데 더 착하게. 샐러드.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자녀들을 어찌됐든 샐러드나 야채를 먹이고 싶은 게 저기잖아요. 그래서 고기만 자꾸 좋아해. 그래서 야채를 고기랑 이렇게 갈아서 자연스럽게 먹을 수밖에 없는 레시피를 만들어준다니 그게 막 연구가 시작. 애기 야채 잘 먹어요? 김치. 그걸 잘 먹는군요. 근데 보면 잘 안 먹는 집안 같은 경우는 막 연구해갖고 약간 기존의 고기랑 그 미끼 상품에 섞어서 안 먹을 수밖에 없는 애기들 야채랑 걸 잘 먹어요? 아니 네? 그냥 다 여기 토속적으로 키우시는 집안 되시군요. 예. 야채 잘 안 먹어요. 할당량 줘야 돼. 할당량 좀 억지로 먹이고 네. 그 용돈을 깎나요? 안 먹으면 뭐. 그건 아니에요. 이걸 먹어야 스트레스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걸 먹어야 스트레스. 애들이 다 컸잖아요. 예. 그래도 먹으라고 해요. 먹으라고. 예. 내가 잘못하면 장가 보내줘야 해결될 문제라. 아마 와이프가 얘기해야 되죠. 엄마가 얘기하면 절대로 안 씁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자연스럽게 샐러드 이상하게 야채는 맛없는데 이런 소위 말하는 치킨집에서 먹는 샐러드는 맛있어. 막 손이 가고 소스도 바꾸고 이런 디자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고기를 먹으면서 샐러드를 잘 먹을 수 있도록 포장 바꾼 거죠. 그러니까 되게 전에보다 상품의 품질 자체나 느낌이 확 좋아지고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타깃이 그전에 치킨은 주로 대학생들, 직장인들 대상으로 했는데 아예 야채나 이 타깃을 바꾸니까 아예 타겟 고객도 확 축소시켰어요. 누가 타겟 고객? 초등학생 부모, 중고생 부모, 학부모를 타겟을 학부모와 그 아이들. 근데 보니까 초등학교, 중등학교를 보니까 월 2회 정도 구매하는 걸로 나타났고 월 2회 정도. 그렇죠. 뭐 왜냐면 당근이잖아요. 뭐 부모 수업 한번 풀 때 치킨 한번 줄게. 이게 다풀 뭐 해줄까? 너 학원 제대로 이번 주에 5번 중에 4번 이상 한 번도 안 빠지고 갔다 오면 치킨 2배 거기 시켜준다 이런 걸 막 꼬드기잖아요. 그래갖고 근데 그걸 매주 하면 안 되니까 한 달에 2번 당근이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치킨만 주면 항상 걱정이에요. 얘가 고기가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보니까 얘가 이 집에서 시킨 샐러드는 좋아하고 잘 먹더라. 이거 기억했다. 어차피 할당량 줘서 먹여도 시원치 않은 판인데 이거 먹어주네. 괜찮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 4분의 3. 그러니까 첫째 이 관점이 뭐냐면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이런 설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품목에 대해서 가격을 엄청나게 낮추고 대신 뭐에서 돈을 받아? 샐러드나 이런 거에서 받고 그 대신 가격을 낮춘 만큼 더 원가에서 좋게 가격을 갖고 올 수 있도록 또 더 분석을 해서 가져오고 이런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더 옵션을 달았죠. 멤버십 제도.
그냥 6,000원이 아니라 이런 사람만 6,000원 줬어요. 어떻게? 멤버십 3만 원을 내면 그 사람한테만 6,000원씩 줘. 근데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그러죠. 3만 원 소위 말하는 해외 멤버십을 줬을 때 언제 그게 이제 멤버십만큼 효과가 뭐냐? 7번 정도 주문하면 그때부터 효과가. 그다음부터는 진짜 이득이에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6,000원짜리 치킨 못 받거든요. 근데 보니까 멤버십 3만 원에 가입하면 보니까 우리 뭐 한 달에 2번씩 먹어. 야, 석 달만 먹이면 본전 뽑네. 그리고 애들이 아마 애들 인생에서 평생 치킨과는 동행할 것 같아. 그렇죠.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다 우리 돌아가시 전까지 아마 우리와 인생을 같이 하게 될 그것 중에 하나가 치킨, 커피, 뭐 이런 라인업들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 치킨. 이건 뭐 갈 것 같아. 그러니까 3만 원에 6천 원에 공급받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괜찮은 옵션인데 대신 샐러드까지. 그래서 한 번 살 때 9,000원. 7번 이상 주문하면 이득이 들어 이런 가격 디자인에서 주는 겁니다. 이게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이렇게 멤버십 제도로 바꿔놓으면 어떤 전략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장기 고객으로 바뀌어요. 우리 보면 헬스클럽을 다니죠. 헬스클럽 하잖아요. 헬스클럽 보면 최소한 1년을 끊어줘야 엄청 이득이야. 한 달 단위로 끊으면 엄청 손해 줘 라고 느껴지죠. 왜냐면 사실은 잘 보면 한 달에 한 보름도 안 가는데 보니까 6개월 한 달 끊으면 훨씬 가격이 싸. 그래서 장기로 끊을 수밖에 없게 하죠.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장기적으로 끊어놓는 게 이 회사 입장이나 샵 입장에서 볼 때는 안정적으로 단골을 확보해 놓은 전략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 메리트 있는 조건이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고객 확보하면 추가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어요. 추가적인 다른 매출, PT 훈련도 받게 한다든지 기타 등등. 어찌됐든 이권을 넣어서 회원전을 가입하게 돼서 장기 고객으로 하면 이 사람이 7번 안 사 먹으면 그럼 더 이득이야. 더 7번 사 먹으면 그것도 이득이야. 그렇지만 아예 이 조건 때문에 안 사 먹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 전략적으로 하는 거죠. 회원제로 가입 안 하면 가격 얼마에 준대요? 9,900원 주면 됩니다.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가격 심리를 잘 익히게 돼요. 뭐 이왕 이렇게 자주 먹으니까 회원제 가입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오늘 읽었던 내용의 전반적인 스토리예요. 이해가 다 되셨죠? 됐죠? 여기서 주어진 이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치킨을 판다, 커피를 판다. 그럼 맛있는 커피를 로스팅하고 갈아서 내려서 파면 잘 팔릴 거라고 전제하는 거. 내가 치킨집 하면 내가 좋은 양태의 치킨을 잘 튀겨서 맛있게 팔면 된다라는 거. 내가 짜장면을 아니면 탕수육을 잘 만들어서 팔면 잘 팔릴 거라는 전제. 이걸 깨고 철저히 소비자 입장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한 곳에서 매출을 이윤을 못 만들 거라고 생각되면 이걸 확 축소해서 다른 데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설계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이런 분석을 합니다. 책에 나온 양식이 이런 거죠. 고객 가치 곡선이라고 그랬죠. 한번 읽어볼까요? 고객 가치 곡선. 고객 가치 곡선. 커스터머 밸류 커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원전은 어디에 있냐면 그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책에 나와 있어요. 블루오션 전략. 이거 블루오션 전략. 레드오션은 뭐냐면 아주 박 터지는 시장이 레드오션이고 블루오션 전략은 빈 시장을 찾는 게 블루오션이에요. 근데 블루오션 전략은 누가 만들었냐? 한국 사람이 만들었어요. 김위찬 교수님이라는 분이 만들었어요. 누구? 김위찬. 읽어볼까요? 누구요? 김위찬 교수님. 프랑스에 있는 그 인시아드 대학 교수님이신데 세계적인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전 세계 베스트셀러 책이 됐어요. 동료 여성 교수님이랑 두 분이 코업을 해서 썼죠. 이 블루오션 전략의 블루오션이 뭐냐면 레드오션. 경쟁이 치열한 데서 사업하지 말고
경쟁이 하나도 없는 곳에 블루오션에서 사업을 하라라는 게 키 핵심인데 거기에 나오는 툴킷 중에 하나가 전략 캠퍼스라는 게 있습니다. 전략 캠퍼스. 전략 캠퍼스가 이거예요. 전략 캠퍼스. 고객이 특정 제품을 구매하거나 그럴 때 어떤 욕구에 의해서 이 제품을 사는가라는 것을 이런 맵으로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할 게 고객이 중점으로 주는 가치 포인트를 잡아내요. 기능일 수도 있고 경제적 이유일 수도 있고 이게 심미적 모양이 이쁘거나 디자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 공공 가치적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킹을 하는 겁니다. 최고 업계 뭐 업계 평균 뭐 이런 거 해놓고 이렇게 최고 수준이고 평균 수준이고 업계 최저 수준이에요. 그럼 여기다 뭘부터 쓰느냐? 우리의 최고의 경쟁자 또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체의 위치를 여기다가 이렇게 포지션을 그려놔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수준의 거를 같이 그려놔요. 그럼 어떻게 그려지나?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림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아하, 우리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어서 이 경쟁자보다 다른 차별화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을까? 그게 전략 캔버스예요. 따라서 좀 다른데 여기다 필요한 항목이 있으면 더 항목을 늘려서 새로운 판을 짜갖고 이제 경쟁을 하죠. 이게 블루오션 전략입니다. 자, 이렇게 분석이 됐으면 다음 또 뭐냐면 우리가 전략적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것은 그냥 가격을 원가를 절감해서 싸게 팝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전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첫 번째 번들링이라는 거죠. 번들링. 같이 섞어서 파는 전략. 섞어서 파는 전략. 제가 지난 소셜 프랜차이즈 여러 번 했던 얘기입니다. 맥도날드에서는 요즘 맥도날드 가격이 되게 싸죠. 롯데리아 맥도날드 단품 하루 종일 3,000원 이렇게 팔잖아요. 3,500원. 선생님 요즘 햄버거 안 드시? 뭐 롯데 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 진짜요? 그전 쓰레기 식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쓰레기를 자꾸 알려드려요. 그러려니 하고 좀 양해하고 들어주시. 예, 쓰레기 제품을 제가 롯이랑 그 맥 거기서 이제 햄버거 햄 뭐 이런 걸 드시잖아요. 예, 아마 그걸 먹잖아요. 근데 보니까 3,000원 뭐 이래요. 근데 원가 분석하면 되게 싸, 되게 싸. 근데 물론 이제 프리미엄 햄버거도 있어요. 요즘 7, 8,000원짜리도 있잖아요. 그런 가격대가 아주 다른 장르 제품이에요. 근데 보면 요즘 뭐 불고기 버거나 새우 버거 같은 경우는 뭐 3,000원, 3,500원인데 그게 거의 원가 수준에서 조금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 얘네들의 목표는 그걸 파는 게 아니라 항상 세트를 팔기 원하죠. 왜 세트를 파냐? 진짜 맛있는 감자튀김과 콜라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를 엄청 싸게 파는 거예요. 뭐를? 햄버거를. 그럼 뭐에서 마진을 그러니까 돈을 벌어? 콜라 이런 사람 거죠. 이게 일종의 번들이에요. 번들이 이게 묶는 점, 묶음으로 파는 데. 묶음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자 플러스 치킨, 치킨 플러스 피자, 치킨 플러스 수제 맥주. 치킨은 엄청 싸게 팔어. 단 피자를 제가 묶음으로 팔게. 아니면 치킨 팔고 뭘 섞어 팔아요? 수제 맥주를 팔죠. 그 대신 맥주를 비싸게 파는 거예요. 오늘 혹시 수제 맥주도 총무님이 안 계셔서 이렇게 번들을 해서 하나는 엄청 싸게 하는 대신 그걸로 미끼 상품처럼 끌어당기고 결국 매출은 뭐에서 남긴다? 번들을 한 수제 맥주나 피자에서 느낀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PC방. 이 얘기 제가 너무 많이 PC방 한 번 가는데 시간당 얼마 받죠? 시간당 선생님 안 가보셨죠? PC방 얼마? 시간당 1,000원. 1,000원이. 근데 그 15년 전에도 전화했는데. 맞아요. 하던데요. 근데 진짜 제가 이제 저 인도나 뭐 다른 제3세계 가봐도 베트남 뭐 시간당 $1 하는 데 꽤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더 비싸요? 저기 동남아가 더 비싸. 더 비싼데 의자가 어떤 의자냐? 우리 거기 난간 없는 그냥 이게 있잖아요. 이게. 그 의자. 그리고 진짜 우리 브라운관 같은 이런 TV 브라운관에 이 자판기 하는 거.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 그 공공장소에 컴퓨터 공용 컴퓨터 놓는 듯한 PC방이 되게 많아요. 근데 1달러 시간당 엄청 비싼 거죠. 근데 우리나라 PC방 가보면 의자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확 누워 잘 수 있는 그런 의자에 TV 모니터는 엄청나게 그 좋은 모니터에 이거 뭐야 이거 헤드셋 다 끼고 완전히 거기 몰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어. 근데 시간당 1,000원. 계산이 안 맞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포인트는 뭐냐? 뭘 파는 거죠? 거기 보면 이렇게 화면을 탁 주문하면 자동으로 막 갖다 줘. 그래서 요즘 보면 뭐 우리 데이터를 PC방 갈까 하면 한 10몇 시간씩 같이 게임하고 같이 채팅하고 그러면서 배고프니까 뭐해? 음식도 시켜 먹고 주스도 시켜 먹고 막 그러죠. 근데 그 가격이 꽤 돼. 그래서 알았어요. PC방은 주된 수익이 어디서 난다? 식당이야 식당. 알고 보니까 PC방을 가장한 식당이라 식당. 아 그렇잖아요. 수익을 어디서 남겨요? 음식에서 남기잖아요. 그냥 식당이라 식당. 네? 커피도 팔고 식당하고. 그러니까 PC방을 가장한 식당이라 식당.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찜질방 가봐야지. 주로 이제 이슬을 드시고 이렇게 하시고 낚시만 다니시고 낚시 다니시고 한번 가보니까요. 그게 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비슷한 수준이어야 되는데 뭔가 대화 내용이나 모든 게 내가 맞춰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정치를 하거나 뭐 그런 목적이 있으면 거기서 잘 듣고 있을 텐데 찜질방에서 정치하기 하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예. 받아줄 수 있는데 이게 받아주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찜질방 이제 서울에도 가끔가다 찜질방 가면 밤새 하룻밤 자고 그냥 목욕하고 오는데 가격이 싼 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비싸지가 않아요. 싸죠. 근데 가면 뭘 먹어야 됩니까? 식혜는 반드시 먹어야 되고 계란은 반드시 먹어야 돼요. 맥반석 계란 플러스 식혜. 그리고 애들 데리고 갑니다. 애들 거면 막 풀어놓죠. 그럼 애들 팔아서 뭐 난리 나죠. 그러면 이제 자유로니까 우리도 신경 안 쓰니까 니들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이제 떠들고 막 그러죠. 그러면 편히 쉬려고 어떤 분들은 애들 막 떠들으니까 짜증 나잖아요. 그래서 주인장한테 따집니다. 아니 애들 좀 조용히 시키라고. 주인 쪽은 자면 안 돼. 애들 돌아서 깨우는 게 좋아. 왜? 그렇죠. 먹어야 되니까. 근데 왜 자? 아유 제가 애들이 왜 이렇게 떠드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그냥 좀 이렇게 하다가 냅둬. 왜? 애들이 깨우니까. 깨우면 먹으니까. 그래서 찜질방의 주된 비즈니스 모델은 그러면 찜질방에서 목욕하고 찜질로 가고 옷 입고 그게 아니라 주된 매출의 수익원이 식당 이런 것들 아니 식당 그다음 게임기. 워터파크도 마찬가지. 워터파크 가면 거기 입장료에 대비 뭐 거기 먹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 음식 발이 금지돼 있잖아요. 워터파크 이런데. 아니 왜 모르시는 척? 워터파크 저기 우리 김해 있는 그 워터파크. 예, 거기에 각종 부자재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비즈니스다. 다른 찜질방도 사실은 알고 보면 하루 밤새 지내서 먹는 식당이다. 식당이죠. 요식업이에요, 요식업.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업을 규정 내릴 때 아니 우리는 그냥 식당 하면 아이고 음식물 팔아서 돈 버는데 커피숍 하면 커피 팔아서 돈 버는데 그냥 이렇게 고정관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책이나 서점도 마찬가지고 뭐 기타 등 수많은 것들은 일종의 손님을 끌어내는 빅기수가 있어요. 서울에 간혹가다 가보시면 이제 우리 지방에 오신 분들은 반드시 가야 될 코스 중에 하나 있죠. 광화문 가면 교보문고 갑니다.
한번 가보세요. 교보문고 오면 진짜 잘 해놨어요. 거기 뭐 근데 가보 사람들 엄청나게 앉아서 책만 봐. 야 책만 봐. 근데 이래갖고 이 사람들 벌어 먹겠나? 근데 거기에 주차 설비도 있고 물론 주차 그냥 대중교통이 아니지만 근데 매출이 어디서 버는 거 봤더니 거기서 먹는 커피, 다과 그리고 결정적으로 문구. 교보문고에는 문구 사러 가죠. 책은 미끼 상품. 심지어는 팔지도 않아. 구경해. 그리고 심지어는 있죠. 책 살 때 보면 아깝잖아요. 왜냐면 인터넷 서점에 사면 10% 정도, 뭐 20% 디지털인데 이거 바로 사기 아깝잖아요. 근데 그런 심리를 위해서 교보문고에서 뭐냐면 이 본 책을 바로 교보문고 인터넷 사이트냐 그거로 주문 넣어서 그 자리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까지 같이 해줘. 그렇죠. 어차피 똑같다 이거죠. 믿기라 이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철저히 이거 고객의 욕구나 심리를 봐서 어떻게 번들링하고 언번들링은 쪼개 파는 거죠. 쪼개 팔기도 하고. 우리나라 우리 치킨 당면무 등을 그냥 따로 파는 거죠. 어떤 때는 뭐 우리 단듯이 들어가는 액세서리를 아예 빼고 팔 수도 있죠. 하나 더 줬을 때 가격을 받고 또 커피숍에서 샷 하나 추가할 때 따로 받고 뭐 하나 할 때 또 따로 받고 근데 그건 분리하는 게 좋을지 붙이는 게 좋을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베이트 앤 후크 지난주에 배웠죠. 베이트 앤 후크가 뭐예요? 우리 면도기 면도날 그 다음에 면도기의 면도날 기억나시죠? 질레트 모델은 뭐는 싸고 면도기 싸고 뭐가 비싸다? 면도날은 비싸게 사는. 그래서 처음에 쉽게 질레트 면도기를 사게끔 하고 나중에 날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게 지난번에 했던 뭐랑 비슷하죠? 잉크젯 프린터. 잉크젯 프린터도 싸요. 뭐에서 수익을 남겨? 잉크젯 잉크에서 수익을 남겨. 아예 이 사람들이 이런 걸 하네요. 가정용 튀김기 늘 싸게 구입해. 집에서 아예 튀겨 먹는구나 이 집. 튀겨 먹고 대신 우리의 식자재를 대놓고 먹어야 돼. 생닭, 튀김질. 이럴 수도 있네요. 예를 들면 우리가 프랜차이즈를 해요. 프랜차이즈를 할 때 우리의 독특한 튀김 기계를 주고 이걸 튀기도록 해. 단 거기에 튀김거리는 그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거를 공급받아서 쓰도록 디자인될 수 있죠. 그러면 초기에 다양한 걸 투자할 때 그런 장비나 이런 것들을 구비하기 힘든데 그거를 좀 거의 원가에 가깝게 장비를 갖다 놓고 대신 우리 튀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쓸 수도 있죠. 이게 베이트 앤 후크.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저가로 고객을 유입시키고 지속적인 소비를 일으키는 방식.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치킨집도 이게 가능하더라 이거 치킨. 커스터마이징. 아예 개인 맞추는 레시피를 주는 거죠. 나는 할 때 제가 인도에서 1년 살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인도의 그 닭을 생닭을 파는 집은 꼭 무슬림들이 그 닭을 그 패키징해요. 근데 꼭 뭘 하냐면 그 사람 특이하죠. 칼질을 할 때 어떻게 칼질을 하냐면 보통 닭을 놓고 손으로 칼질하잖아요. 칼을 고정시켜 놓고 닭을 들어서 이렇게 잘라 이렇게. 신기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떨 때는 발가락 사이에다가 칼을 딱 꼽고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인 습성이 뭐냐면 껍질을 안 줘요. 껍질을 다 발라줘. 그러니까 껍질 없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좋냐면 껍질을 발라주니까 건강에 좋아. 사실 닭껍데기가 맛있는 있잖아요. 근데 몸에는 안 좋거든요, 이게. 거기는 그걸 닭껍질을 안 먹어요. 그냥 그거 다 발라서 주죠. 건강에 좋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떤 사람은 그 소위 거기 콜레스테롤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항상 닭껍데기를 발라다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다양한 옵션, 개인 옵션. 아메리카노를 잘 만드는 우리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스타벅스 제가 앱으로 주문하거든요. 앱으로 주문하면 뭐까지 되면 카페 라떼를 먹을 때는 우유는 그냥 우유도 있지만
저지방 우유도 잘고 아니면 두유로 바꿔주기도 하고 그 온도도 조절할 수도 있게 되고 있으면 샷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데 어플로 주문하면 샷 하나 추가하는 건 무료로 공짜로 해주기도 하고 다양한 옵션에 디테일하게 설정을 해놓고 그거를 저장해놓고 항상 그 옵션대로 먹는 게 가능해. 나는 예민해서 항상 우유는 저지방 우유만 먹어야 돼. 그리고 진짜 팔팔 데펴서 먹어야 돼. 여러 가지 그 옵션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갈 때마다 가서 저 카페라타 주실 때는요 샷은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우유는 저지방 우유 주시고요. 이거 맨날 말로 하는 게 좀 번잡스럽잖아요. 커피랑 먹다고 맨날 구절절절이 예. 식당에서 고기는 미디움으로 해주시고요. 거기는 소스는 뭘로 뿌려주시고 반만 뿌려주시고 반은 안 뿌려주시고 소금은 조금만 뿌려주시고 뭐 이런 거 매번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독특한 고객들 있죠. 근데 그 특정한 샵에서 그런 것이 가능해진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네요. 쉽게 해줄 수 있어요. 우리 집에 아토피가 있어요. 아토피가 있는데 뭐 빵을 만들어줄 때는 꼭 어떤 성분을 안 만드는 빵을 먹고 싶어. 근데 그걸만 주문하기가 좀 모양이 그래. 근데 그걸 먹으면 애가 막 두들겨 나서 난리야. 빵은 먹어야 돼. 근데 내가 원하는 레시피대로 만들어주는 데가 있다면 그럼 가격이 좀 비싸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뭐냐? 커스터마이징. 한번 읽고 커스터마이징. 커스터마이징. 이러면 가격을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죠. 자,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나 치킨을 파더라도 우린 그냥 치킨 하나 이렇게 주고받고 파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게 또 있고 심지어는 이런 종류도 있더라고요. 뒤에 신미안을 자극시켜서 뭐 서브스팀, B급 캐릭터랑 같이 파는 거. 예. 해피밀 세트는 애들이 장난감 때문에 그걸 사잖아요. 장난감. 지난번에 그 롯데리아에서 그 아톰 시리즈 한번 나왔고 그 아톰 인형이 근데 그 소장해야 된다고 엄청나게 그걸 사대고 반드시 그거 사야 된다고. 심지어는 저한테 뭐 우리 둘째는 그 인형 모으거든요. 간혹가다 연락이 와요. 아빠 올 때 그 집에서 이거 사는데 몇 번으로 주문해서 갖고 와다 줘. 해피 세트. 그 인형. 아니 장난감 아니면 인형 뭐 이런 것도. 그게 뭐냐 그런 게 있대. 세트를 갖춰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뭐 우리 집 애들이 또 해달라면 또 사줘야 되잖아. 그래야지 좀 혹시 노후에 잘 입고 싶어서 해주잖아요.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메인 햄버거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대 서비스 때문에 사고 올 여름에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그 돗자리 때문에 난리가 나갖고 돗자리 그 뭐 좀 어떤 세트 3개랑 뭐 뭘 먹으면 돗자리 하나씩 주는 쿠폰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잘 나갖고 그거 먹으려고 그냥 그거 먹는 게 아니라 돗자리 먹는 게 아니지 돗자리 받으려고 엄청나게 막 쿠폰 찍어내고 돗자리 했는데 결국 돗자리가 너무 부족해갖고 다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름 늦게 다시 발급해서 주고 생날쳤어요. 올 여름에 돗자리가 너무 멋있어. 그러니까 심리같이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 먹는 이유가 왜 먹어? 돗자리 받으려고 커피 먹어. 그게 뭐 이해가 됐어요? 커피 왜 먹어요? 돗자리 받으려고. 이상하잖아 이게.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아니 커피 그 한정판 받으려고 돗자리 받았어? 네. 그렇게 좋던가? 좋던가 돗자리가? 매장 돌면서 왜 그런 짓을 했대? 나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돗자리가 뭐길래 그렇지? 왠지 스타벅스 다이어리도 있을 것 같아. 네, 색깔별로. 색깔별로 돗자리를 구하려고 그 돌아다니면서 먹었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계세요. 꽤 있는 게 아니라 꽤 있어. 꽤 그러니까 있죠. 뉴스에도 나고 막 모질라서 막 항의하고 막 생난리 쳤죠. 이런 고객의 욕구들이다. 그냥 그 잘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업체가 전통적으로 판매하는 이거 아닌 사업자 욕구를 해서 그거를 긁어줘서 다른 데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되게 있다. 뭐 치킨 박물관도 있고 뭐 별의별 게 있네. 그러니까 치킨으로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해. 치킨 플러스 어린이용 애니메이션 상품의 스토리를 제공해서 감성적 가치 증대. 치킨 뭐 나는 영화 하나 나오면 같이 치킨이랑 같이
이 영화 볼 때는 이 치킨이랑 같이 먹어야 된다. 근데 그 범죄잖아. 그거. 치킨에 대한 애니메이션, 아니 닭에 대한 애니메이션 모르고 치킨 먹어. 이거는 범죄지. 그러면 안 되잖아. 말하고 이상했어요? 그거 아니면 뭐 치킨과 대한 경험을 판다든지, 아니면 닭을 튀김하고 이런 경험을 시키고, 아니면 뭐 치킨을 키우는 과정을 경험을 할 수도 있고. 본인이 경험하고 또 먹으니까 또 이상하네. 일단 어찌됐든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예 저가형 모델이 될 수 있죠. 그냥 아예 싸게 판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배달 전문 치킨집 있어요. 제가 저기 박사과정을 한양대에서 했는데, 한양대 와보신 분 아시겠지만 산에 있어, 산에. 산주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양대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허벅지가 이렇게 굵어져요. 산을 올라다니는 때문에 허벅지가 이렇게 막 굵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공대도 있고 그러니까 24시간 불이 안 꺼지는 연구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심야되거나 이러면 뭘로가 땡기겠어요, 당연히. 야참, 야식. 그리고 거기에 워낙 배달 문화가 발달돼 있어요. 산을 중심으로 산 밑에 다 식당들인데, 거기서 산 하나를 바라보고 뭐 치킨집, 뭐 족발집, 뭐 탕수육집 엄청나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단골로 시키던 집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중국성 이런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중국성. 근데 기분이 보니까 만리장성에서 온 거야, 컵이. 그렇지. 탁 잡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뭐야? 난 중국성에서 근데 왜 만리장성 온 거야? 그 배달의 고백을, 사실 같은 집입니다. 전화기가 2대입니다. 근데 레시피가 좀 다릅니다. 일로 전화 왔을 때 주는 패턴이랑 요런 다르잖아. 근데 실수로 그릇이 바뀌었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워낙 배달을 많이 하니까 심지어는 홀도 없어. 가정집 같은 데 오는데 어디서 오는지도 몰라. 어디선가 와. 그렇죠. 배달만 전문적으로 할 수도 있겠다. 여기는 배달, 예를 들면 커피도 배달. 옛날에 우리 다방 문화는 배달 막 해줬잖아요. 고급 커피숍에서도 배달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면 회의하고 그럴 때, 회의하기 전에 요즘은 뭐 아메리카노 한 10몇 잔 다 이렇게 깔아놓고 시작하잖아요. 배달 가능할 것 같은데 해줘요 어디? 약간 상가 같은 프랜차이즈에서는 안 하는 거. 네, 그걸 아예 전문적으로.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때 요즘은 어떤 회의 때는 그 사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 주문하려고 담당 직원이 가고 하면 그게 진짜 큰 일이에요. 그럼 그거를 그냥 일괄로 배달 서비스도 가능하겠죠. 푸드트럭, 멤버십용 치킨집, 기업 후원용 치킨집, 먹은 만큼 무게로 계산한 치킨집. 이것도 가능하네요. 무게. 마음껏 먹는 치킨 뷔페. 치킨으로 인해서 벌 수 있는 돈벌이를 엄청나게 많고, 심지어는 이럴 수도 있죠. 사회적 기부를 하는 공공 서비스 치킨도 가능하죠. 구매와 동시에 기부가 이런 치킨. 내가 주문할 때마다 지정한 사회적 약자한테 한 마리를 보내줘. 내가 치킨 한 마리를, 당신이 15,000원짜리 치킨을 보면, 무슨 청소년? 태소 청소년들한테 치킨이 갑니다. 사자에게 치킨. 그거 해봐도 되겠다. 원포원 비즈니스예요. 탐스 모델대로 원포원 치킨. 내가 치킨 먹을 때 열심히 치킨. 우리는 어떤 민족? 치킨의 민족입니다. 내가 치킨 한 마리 먹을 때 사회적 약자에게는 닭다리가 나갑니다. 원 치킨다리, 원 치킨다리, 뭐 이런 식으로. 양다리. 내가 한쪽 다리는 자기는 한 다리인 말로, 한쪽 다리는 저쪽 다리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막 던지잖아요. 툭 던지잖아요. 지금 던지는 게 무슨 계획거든요. 막 던지는 거예요. 막 던지는. 왜 이렇게 막 던지냐면 그 정도로 다양한 것들이 가능하더라는 얘기예요. 가능하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을 막 깨려고 그냥 막 던지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 모델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예 친환경으로 유기 생육 치킨. 완전히 이 치킨은 소위 말하는 치킨의 생태를 생각해서
게이지 같은 거 키운 게 아니라 장사하듯이 음악을 틀어주고 음악을 들으면서 건강하게 자란 치킨. 야, 닭을 낳다가 애를 낳는 스토리가 있고 나중에 이제 폐역할 때쯤 돼서 이렇게 또 한 몸 맞춰서 치킨을 한 에코 치킨. 가격은 어느 정도 있고 뭐 이럴 수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결국 소비자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는 데 따라 모델은 달라져. 그리고 보면 그 기름도 많이잖아요. 폐식용유를 가지고 재활용으로 소위 말하는 천연 비누를 만드는 비즈니스도 이어질 수도 있고 기타 등등 페어 트레이드 제3세계 공정무역 하는 시스템까지 붙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 제3세계에 그 제가 이제 보온의 보나코미널 회사 그 기독교 공동체 마을이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그 중국 제3세계에 뭐냐면 이제 닭장 지어주는 NGO 사업을 막 해요. 그래서 그쪽에 자립을 도우려서 그 닭장 생태적으로 키우는 닭장 시스템을 개발해서 주는. 그래서 한 마을이 한 마을에 닭장 하나가 들었으면 애들을 학교 보낼 수 있다. 뭐 이런 플랜 카드로 해갖고 닭장 보내주기 뭐 이런 사업들도 합니다. 보니까 닭이 우리 인류의 참 좋은 친구였네요. 제가 이제 어느 인도도 가보고 중동도 가봤잖아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저거 안 먹잖아요. 소를 안 먹잖아요. 그리고 무슬림들은 돼지 안 먹잖아요. 근데 전 세계 종교에 상관없이 사랑받는 치킨, 닭에 이걸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업은 엄청나게 많다 이겁니다. 그것 중에 하나 이걸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약점이 있고 약점인데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 했더니 이 수많은 비즈니스 모델 중에 두 가지를 섞어 쓴 거죠. 하나는 멤버십 방식의 치킨하고 또 하나는 여기다가 포지션을 달래서 샐러드와 함께하는 건강한 치킨을 포지션했죠. 가격을 낮추고 건강한 치킨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회원제로 도입하고 가격은 엄청 낮춘 이 모델로 바꿨을 때 이게 실제 사례는 아니지만 기존의 사업 패턴이 엄청나게 뒤집혔다는 스토리가 에피소드 1이에요. 재밌죠? 네. 이 대목에서 이제 첫 번째